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 양동작전과 헌재와의 짬짬이 의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 준비기일에 아주 놀랍고 느닷없고 깜짝스러운 발언이 나왔죠. 바로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단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친명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고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빼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듣고 대단히 어이가 없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국회에서 그 난리를 피워가면서 탄핵소추를 밀어붙여서 의결시켰고 또 지금 대통령을 체포한다, 수사를 한다, 구속을 시킨다, 이 난리를 또 피우고 있으며 또 왜 헌재에서의 이 탄핵 심판을 또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그 발언이 나오고 이런 그 비난들이 쏟아졌어요. 권성동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은 들었지만 이건 그 정도도 아니고 그야말로 찐빵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 자체가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런 얘기죠. 저도 동감을 했어요. 아니 무슨 이게 내란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내란죄를 뺀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까지 권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바람 피웠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재판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그 직전에 바람 핀 혐의는 이번 소송의 주요 혐의에서 빼겠다, 이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이도 없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부터 다시 하자,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아주 빗발치듯 내놓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될 때 찬성표가 정확히 204표였어요. 야 6당의 표를 모두 모았을 때 192석. 그래서 이제 부족했잖아요, 200석에. 근데 최종적으로 두 번에 걸친 탄핵소추 의결이 204표로 된 겁니다. 민주당뿐 아니고 또 야5당뿐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잘 아시다시피 12표 정도가 이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에서 형법상 내란죄, 이 내란죄를 빼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한 방송사가 그 12명의 의원들을 다 접촉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울산의 김상욱 의원은 그래도 위헌이 분명하니까 자기는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으로 이번에 발탁된 서울 도봉의 김재섭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지아 의원, 김혜지 의원, 그때 찬성파들, 이런 의원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내란죄가 빠지면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대통령 탄핵에, 윤 대통령 탄핵에 사실 적극 앞장섰던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내란죄를 민주당이 철회를 했다면 표결을 다시 해야 된다,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민주당이 원래 올렸던 원안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된다. 그 원안이 뭐냐? 내란죄를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 탄핵소추 당시에 저희가
문건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첫 문장부터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탄핵 소추 국회 입장문에 내란이란 단어가 38번이나 나와요. 그 뒤에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를 물론이고 뭐라고 하느냐? 뭐 걸핏하면 내란, 뭐 내란 공범이다. 뭐 그 관계자들은 내란 선전범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예 대통령이란 그 호칭도 떼고 내란 수괴다. 뭐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수괴라는 한자가 갖는 좀 더 그 음험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 씌우기 위해서 우두머리라는 법적 용어를 굳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계엄이란 말 대신에 다 그냥 이 사건은 내란죄 사건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직무정지가 됐고 뭐 공수처가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찾아갔고 경호처장이 그야말로 직분을 다하겠다면서 몸으로 받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이렇게 탄핵 소추 안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랄 수 있는 내란죄를 이재명 대표가 빼려 하느냐. 정청래 의원이나 민주당의 소추인 17명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2심 재판이 법대로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 원칙에 따라서 2월 15일 안에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을 미루려고 뭐 그 법원에서 송달문을 보냈더니 이사 갔다. 그래서 뭐 한자어로 이사불명. 이사를 갔다? 그래서 이제 찾아서 또 갔어요. 그 주소지로. 그랬더니 폐문부재.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사람이 없어서 안 받았다. 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당 이재명이란 그 대표를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그 직접 송달문을 들고 국회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원회관에 이재명 의원실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실을 가서 직접 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최은정 그 재판장이 여성인데 이분이 아주 강직하다고 해요.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변호인을 왜 선임하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차일피일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드릴게.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이 혐의를 벗어던지고 싶을 사람이 국선 변호인 쓰겠습니까? 그러면 사선 변호인을 임명해야 될 텐데 사선 변호인을 임명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재판 지연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최은정 재판장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재판은 3월 안에 어쨌든 끝내겠다. 이 2심, 항소심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지어 형사소추는 왜 빨리 안 하느냐. 빨리 이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을 이재명 대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대행의 대행까지 지금 왔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걸핏하면 민주당이 탄핵하겠다. 뭐 이제 그 박종중 경호처장을 왜 체포하지 않느냐, 협조하도록 그리고 명령을 내리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체포하지 않는 그 죄를 물어서 탄핵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걸핏하면 무슨 조자룡 헌창 쓰듯이 헌칼 쓰듯이 그 탄핵을 얘기하고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인데 정작 탄핵 심판에서는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재판이 2심이지만 이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1심 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엄청난 중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2심에서도 이게 확정이 되면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고 하겠지만 아마 국민 여론은 크게 돌아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이것을 누구보다 변호사인 이재명 씨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급해졌거든.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면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자기가 이 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가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벚꽃 대선. 이 벚꽃 대선이 뭐냐면 벚꽃 피는 4월쯤에 혹은 5월, 늦어도 5월 안에 대선을 하자. 그렇다면 탄핵 심판은요 3월까지 끝나야 돼요. 근데 내심으로는 이걸 더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 방법은 제가 알아보니까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이것만 심판하게 되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뭐 2배속, 뭐 4배속, 뭐 일각의 민주당에서는 그거는 잘하면 2월 안에도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한 그 저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알려줬을까? 그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유를 받아서라고 민주당의 변호인단에서 실토를 한 거예요. 말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권유라는 말에 밑줄을 쫙 쳐보니까 그럼 누가 권유를 했어?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렇다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게 돼 있는 문형배 소장 권한 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재판관입니다. 또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이 두 명이 임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출신의 정계선 재판관. 이 사람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대표적인 진보 인사였고 지금 논란이 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을 발부한 곳이 바로 이 정계선 재판관이 직전까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 서부지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문형배 아니면 이미선 아니면 정계선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걸 밝히라고 할 것 같으니까 오늘 헌재가 공보관의 입을 빌어서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 사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딱 잘라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한 부인은 뭐하고 통합니까? 강한 긍정과 통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권유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예 이게 논란이 된다는 걸 헌재가 인식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권유를 받아. 자, 이래서 제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헌재와 짬짬이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는가?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주 마음이 급해요. 대선은 빨리 치러서 지금의 선두주자니까 이 판세를 굳혀서 본인이 빨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아니 지금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제1 전제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파면, 탄핵 심판의 인용이거든요. 그 인용을 빨리 하려니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면요 굉장히 증인 수가 많아집니다. 당연히 반론권 차원에서 많은 증인도 부를 수 있고 또 이걸 따지는데 법리가 아주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 헌재에 부여되어 있는 최장 180일의 기간이 다 소요될지도 몰라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5, 6월을 넘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것이다.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양동작전으로 풀어봅니다. 양동작전이 뭡니까? 영어로 feint operation. 한마디로 사기 기만 전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는 내란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온갖 그 내란이란 말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뭐 국민의힘의 찬성까지 이끌어내면서 서둘러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한 거죠. 자, 그런 정치적인 그 탄핵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자, 헌재로 왔어요, 이게. 자, 이제는 빨리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기만 전술인 거예요. 양동작전이 바로 그거거든. 먼저 국회 탄핵 때는 내란이라는 걸로 기만 전술을 펴서 빨리 통과를 시켜라. 그리고 이제 헌재로 왔으니 내란을 빼고 그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며 헌재 재판관도 그렇게 권유했다며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를 2배속, 4배속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걸 빼고 비상계엄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이것만 다퉈도 충분히 위헌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항권이라도 발동해서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실행에도 나서야 된다는 게 저의 오늘의 직설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직설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